만남을 위한 마음가짐. 애착인가 집착인가. 우리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학생이 시험을 위해서는 시험 준비가 필요하고, 직장의 면접을 위해서는 면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듯,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만남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를 일컬어 우리는 마음가짐이라고 정의하였다. 지난 시간 만남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으로 인간 존중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점이다. 사람에 대한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관계의 실패를 겪게 될 것이다. 한 예가 있다. 얼마 전 유명한 온라인 홈쇼핑 생방송에서 한 진행자가 욕설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 그 쇼 호스트는 업계 탑급으로 화려한 경력과 엄청난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분명 검증된 진행자였을 것인데 어떻게 생방송 도중 욕설을 내뱉는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뒤이어 반복된 욕설과 짜증, 그리고 그녀의 대처가 매우 이상했다. 그 뒤로 그녀의 방송 태도와 욕설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과 댓글에 대해서도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은 없었다. 그럼 제 방송을 보지 마세요라는 공격적인 글로 오히려 되받아쳤다. 당연히 여론은 매우 악화되었다. 모든 방송사에서 예정되었던 그녀의 방송은 취소되었다. 그 뒤로도 꽤 시간이 지나서야 그녀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과조차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었다. 업계 탑이라고 불리우는 프로의 행동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행동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상실된 존중감, 바로 그 지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녀는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에 대한 존중감을 잃어버렸다. 또 그 방송사를 믿고 자회사의 제품 판매를 맡긴 업체와 그 브랜드에 대한 존중감을 잃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와 그 안에서 그녀가 출연하는 방송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준 이들에 대한 존중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존중감을 망각하는 순간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작은 실수라면 만회할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으나 회복되기 어려운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대에 대한 존중감은 한순간에 조심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평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로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람에 대한 존중감으로 모든 대인관계를 맺어가야 함의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건강한 대인관계의 원리로 만남을 위한 마음가짐 두 번째 주제는 애착과 집착이다. 애착이란 상대에 대한 정서적 또는 애정적 유대감으로 대상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내적 상태라고 정의한다.
한마디로 상대에 대한 호감으로 좋은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과 구분되어야 하는 집착이라는 감정이 있다. 집착이란 어떤 대상에게 마음이 쏠려 매달리는 것이다. 애착과 집착은 여러 면에서 닮았으나 낮과 밤, 선과 악과 같이 분명히 다르다. 애착이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라면 집착은 반대로 자신에 대한 이기심으로 가득 찬 감정이다. 애착이 상대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를 생각한다면 집착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만을 생각한다. 애착은 상대를 위해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것을 노력하지만 집착은 상대의 힘듦이나 고통 즉 상대의 희생을 마음의 염두에 두지 않는다. 대인관계 속에서 이러한 집착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기에 상대에 대하여 존중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면일 수밖에 없다. 대인관계 속에서 집착은 자신에게나 상대에게나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사랑도 집착이 되면 고통이다. 관계도 집착으로 흐르면 그때부터는 피곤과 고통의 시작이다. 어떤 사람들은 집착을 관심 혹은 애착이나 사랑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집착은 상대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다.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불안해진다.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사람에 대한 애착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질이나 짐승이나 자연에 대해서만 애착하면서 정작 사람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은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다. 인간 존중감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집착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물질이나 짐승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위험하다. 정상적인 삶과 정상적인 대인관계는 결코 집착의 감정에서는 시작될 수가 없다. 당연히 지속될 수도 없다.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정기적으로, 아니 그보다 더 자주 상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상대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 해답을 균형감에서 찾는다. 아무리 좋은 애착관계라도 또 친숙한 대인관계라고 해도 적절한 거리의 균형감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친숙한 관계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오래된 친구라도 마음 통하는 지인이라도 더 나아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무례함의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쇼호스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오랜 방송의 경험으로 또 자신의 퀄리티로 인해 편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편함이 무례함에 대한 경각심을 놓쳐버리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튼튼한 건물이나 긴 다리를 떠받드는 기둥은 반드시 적절한 거리와 균형성을 갖고 있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너무 붙어 있거나 너무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건물이나 다리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사람 관계도 그렇다. 친숙함을 위해 무조건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적절한 거리의 균형감이다. 상대에 대한 존중, 그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마음, 그것이 배려이고
진정한 애착 관계이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상대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 그 다음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애정의 감정으로 다가가자. 그럴 때 당신의 건강한 대인관계는 시작될 것이다. 당신의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